식물학자 마리나 헐리라는 여성은 호주 퀸즐랜드 지역에서 3년 동안 머물며 어떠한 식물을 연구했습니다. 얼핏 보면 깻잎처럼 보이는 이 식물은 알고 보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식물인데, 이 식물의 이름은 진피진피로 호주 북부 지역에 서식하는 끔찍한 맹독식물입니다. 독이 있는 식물이나 곤충은 꽤 흔하다 보니 고작 독 하나 가진 게 뭐 대단하다고 끔찍하다고까지 하냐 하시겠지만, 진피진피가 가진 이 독은 차원이 다른 고통을 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3년간 진피진피를 연구했었던 마리나는 탐험을 하던 도중 우연히 이 식물을 만졌고, 이내 불타는 듯한 고통과 동시에 감전을 당한 것처럼 찌릿함까지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거 1963년 진피진피를 만졌던 어니라이더라는 사람 또한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진피진피를 만지고 2-3일 동안 통증이 반복되어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꼈고, 시간이 지나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이후 2년 동안 샤워할 때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고 하는데, 진피진피의 진짜 무서운 점은 이 식물의 생김새와 구조에 있습니다. 진피진피의 이 표면을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마치 송곳처럼 뾰족한 가시가 빼곡히 달려있는데, 이 가시는 유리의 주 성분인 이산화규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속은 고통의 원인인 독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이 가시가 너무나 가볍고 쉽게 부서진다는 것인데요. 지나가다 손끝으로 잎을 살짝 스치기만 해도 가시가 부러지면서 피부에 박혀버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 가시는 유리와 같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미세한 유리 조각이 피부에 박힌 것과 다름없고, 여기에 맹독까지 추가로 뿜어내다 보니 충격은 배가 되어 고스란히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쉽게 말해 터지기 쉬운 풍선 안에 수류탄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름철엔 이 가시들이 자연스레 잎에서 떨어져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굳이 만지지 않고 근처에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만약 떠다니는 이 가시들이 코나 입을 통해 체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뒤지게 아픈 것은 물론 합병증까지 유발하여 자칫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는데요. 진피진피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반드시 방독면을 포함한 방진복 등을 필수로 갖춰야 하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도 완벽하게 막기가 힘들어 눈물과 재채기 등의 알러지 현상과 인후염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신기한 건 별의별 특이한 동물들이 살고 있는 호주답게 이 무시무시한 진피진피를 먹어치우는 동물도 있는데요. 캥거루목에 속하는 페더멜론이라는 녀석은 오랜 시간 함께 지내며 독에 면역이 생겼는지 독이고 뭐고 진피진피의 잎을 찰지게 뜯어먹는다고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간혹 잔디나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이러한 팻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중미 지역의 일부 숲에는 앞선 팻말과는 조금 다른 문구의 경고성 팻말이 적혀 있는데요. 이 나무에 걸린 팻말엔 나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경고 문구의 주인공은 스페인어로 죽음의 난쟁이 사과라고 불리는 만치닐이라는 나무로, 만치닐 나무의 몸통과 가지에서 나오는 수액은 엄청나게 강력한 독을 품고 있습니다. 과거 카리브해 지역의 원주민들은 이 수액을 화살촉에 묻혀 독화살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했으며, 전시 상황에서 잡은 적국의 포로들을 만치닐 나무에 묶어두고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만치닐 나무의 독은 나무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어 만지게 되면 피부에 심각한 염증을 발생시키는데, 단순한 염증도 아니고 마치 피부가 부식되는 것처럼 독성분이 피부를 파괴하고 조직을 파고들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한 독입니다. 심지어 직접 만지지 않고 만치닐 나무의 가지나 잎을 태우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불을 붙임과 동시에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셨을 때 후두염이나 기관지염을 유발할 수 있고, 연기가 눈에 닿았을 시 실명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치닐 나무를 동물로 비유하자면 몸 전체가 독덩어리인 보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나무의 열매까지 맹독을 지니고 있어 혹여나 섭취하게 되면 입 주변 피부에 화상을 유발하고 위출혈이나 호흡곤란 등으로 인해 최악의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00년 의사였던 니콜라 스팅랜드라는 여성이 여행 도중 호기심에 이 열매를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극심한 통증과 함께 음식을 삼킬 수 없을 정도로 인두가 퉁퉁 부어올랐다고 합니다. 그녀는 술 기운으로나마 고통을 견디기 위해 칵테일을 들이부었지만 되려 고통은 배가 되어 돌아왔고, 8시간 동안 고통받은 끝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웃긴 건 맹독을 가진 열매라는 말이 무색하게 열매의 맛 자체는 꽤나 훌륭했다고 하는데요. 상큼한 향과 더불어 아주 달콤한 맛이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검은 가시꼬리 이구아나라는 여성만큼은 이 맹독인 만치닐 나무에 면역이 있다는 점인데, 인간뿐만 아니라 웬만한 동물들도 만치닐 나무 근처엔 얼씬도 하지 않지만, 이 녀석들은 껍질이나 잎에서 분비되는 독성에 면역이 있어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기어오르는 것은 물론 달콤한 만치닐 나무의 열매까지도 마음껏 처먹고 다닙니다.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나무를 오르고 달콤한 열매를 먹는 이 녀석을 보고 인간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저 이구아나가 아니므로 무조건 멀리 피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남미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하빌로라고 부르는 이 나무는 중남미 지역의 열대우림에 서식하는 후라 크레피탄스라는 나무입니다. 여기서 후라는 과거 이곳 원주민들의 언어로 독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 나무 또한 맹독을 지닌 맹독식물입니다. 독성이 가득한 이 나무의 수액은 피부에 닿는 순간 심한 자극을 일으키고 눈에 닿으면 불에 타는 고통과 함께 일시적인 실명까지도 동반되며, 열매 씨앗 또한 섭취 시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를 유발하여 시야가 흐려지고 맥박이 빨라지는 신체의 부작용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신체 변화는 작은 씨앗을 반 개만 먹어도 크게 나타나고, 만약 2개 이상의 씨앗을 먹게 되었을 경우 염라대왕님의 실물을 뵙게 될 수도 있는데요. 나무의 표면마저 도깨비방망이처럼 뾰족한 가시들이 솟아있어 더욱 폭력적인 외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조금 전 만치닐나무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이 나무만의 위험하고 특별한 특징 하나가 더 있습니다. 후라 크레피탄스의 또 다른 별명은 다이너마이트 나무, 즉 폭탄나무라는 파괴적인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최대 60m의 높이까지 자라는 이 나무는 어느 정도 크기에 다다르면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꽃이 지고 나면 작은 호박 모양의 열매를 맺는데, 시간이 지나 이 열매가 익으면 대포가 터지는 듯한 굉음을 내며 폭발해버립니다. 이 폭발은 후라 크레피탄스가 번식을 위해 씨앗을 흩뿌리는 과정으로 최대 40m 이상까지도 멀리 날아갈 수 있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속도는 곧 무게라는 어떤 유치원 원장 선생님의 명언처럼 소리뿐 아니라 실제로 가해지는 충격 또한 엄청납니다. 과거엔 목재의 품질이 나쁘지 않아 건축자재로 이 나무가 사용되었던 시절도 있었지만, 폭발한다는 위험성 때문에 벌목꾼들이 기피하여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이 나무를 연구하는 연구원들도 캡틴 아메리카 마냥 방패를 들고 조심조심 접근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가시가 잔뜩 돋아난 몸과 맹독을 품고 있는 수액, 심지어 여기에 폭발하기까지 하는 열매, 온몸을 흉기로 도배해버린 이 나무가 인터넷상에 알려지자 사람들은 아기로 똘똘 뭉친 나무라는 섬뜩한 별명을 지어주기도 했는데요. 그나마 우리 눈에 띄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서식하는 나무라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맹독을 품고 있는 데다 다이너마이트처럼 씨앗 파편까지 뿌려대다 보니 당연히 이 위험한 나무 근처엔 그 어떤 야생동물들도 섣불리 접근하려 하지 않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금강앵무만큼은 유일하게 이 나무를 겁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네들은 후라 크레피탄스의 열매가 익기 전, 다시 말해 폭탄이 터지기 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찾아와 이 열매를 보양식 삼아 먹어버리는데요. 독이 있는 열매를 어떻게 먹을까 싶지만 얘네들은 독을 중화시킬 수 있는 성분이 담긴 특별한 점토를 틈틈이 핥으며 독에 대한 내성을 기른다고 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